돈을 진짜 떼돈을 벌어도 누수가 나면 진짜 다 까먹는 거잖아요. 아, 누수. 근데 설비가 왜 그렇게 자꾸 누수가 나고 물이 새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누수가 나는 게 사실이 안 나는 게 원래는 당연히 베스트지. 근데 건물이라는 건 진동이 계속 존재를 해. 건물 자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진동은 존재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방수를 해놨는데 터지는 경우도 있지.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라도 그렇지. 물이 이만큼 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방수를 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누수가 나는 이유는 그걸 설비한 사람도 잘 몰라. 그 얘기를 이건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리 잘해놔도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흐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체가 대비를 해주냐 마냐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핸드폰 보면 우리도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완벽하게 대응을 해줘. 인테리어 업체는 이 공사 들어가서 뭐 많이 벌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남기겠지만 그렇게 남겼을 때 누수 터지면 그 돈 그대로 다시 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사후 대처가 되는 회사를 만나야 합니다. 디자이너 우유. 아니 이게 누수가 제가 아는 사장님은 매장이 18개 정도 되는데 네. 직접 인테리어를 해요. 네. 근데 본인이 하니까 되게 싸게 하고 본인이 직접 청소도 하고 뭐 다 빼고 이러는데 누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누수는 운빵이고 값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공사했는데 누수가 터졌다. 그럼 그냥 다시 돈을 넣어야 되는 거지. 안 되게 비는 거지. 그게 돈을 좀 더 쓴다고 해서 완벽하게는 불가능하다. 그치. 우리가 여러 가지 방수의 방법을 써봤고 방수업자들도 여러 팀을 써봤어. 다들 하나같이 자신 있어 하고. 네. 근데 뭐 한 10개는 정상인데 한 개가 갑자기 새는 경우가 당연히 있고. 그렇죠. 아까 그분 18개 하신 분의 말이 나는 맞다고 봐. 업자로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완벽하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 아니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좀 그래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누수에 대해서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누수만 잡을 수 있으면 몇 천만 원이라도 쓰겠는데 안 되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1,000만 원 깨진단 말이야. 그렇죠. 적어도 바닥을 다 뜯고 폐기물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그렇죠. 이걸 다시 바닥에 방수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타일을 다시 해야 되고 맞아요. 다시 청소해야 되고 네. 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에 누수가 또 발생한 거야. 내가 인테리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다가 내가 최근에 발견한 필살기 있는데 우리가 가정집에 쓰는 그 팀에 연락해서 이거 잡을 수 있냐. 사실 방수라는 거는 물이 위에서 네. 들어와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 네. 그럼 차라리 하수구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잖아. 네. 원래 돈 1,000만 원 들어갈 거를 200만 원에 진행을 한번 해봤지. 도박이었지. 근데 귀신같이 잡혔어. 그럼 거기는 공사 이제 기간도 하루밖에 안 되고. 거기는 지금 2주 됐는데 물의 흔적이 없어. 나온 그래요? 흔적이. 와 그럼 만약에 이 방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유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렴한 비용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누수가 나고 있는 사람들도 연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수가 나도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에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에 일단 누수 탐지를 먼저 해야 돼요. 누수 탐지? 누수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설비업자가 누수 탐지를 하진 않아. 그래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줘야 되는데 공사 뭐 AS 기간이 1년이다. 네. 누수 탐지 업체는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에서 불러줘야 되는 거고 비용도 감당해야 되는 네. 거고 보통 그렇게 불렀을 때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 불러서 어디서 새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배관이나 이런 데서 샌다면 사실 방수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쵸 이제 건물의 문제인 거잖아요. 건물이라기보다는 위층? 우리가 배관을 작업한 데에서 샜다. 그러면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잘못이지. 아. 배관이 만약에 건물 저 깊숙한 곳에서 샜다. 그럼 건물 잘못이고. 하지만 샤 샤워실 내에서 새는 그거는 인테리어 업체. 그래서 누수 탐지를 먼저 해서 배관에서 물이 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배관에서 셀 경우에는 차라리 다행이야. 그 부분만 까가지고 매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다시 작업하면 끝이거든. 근데 만약에 누수도 아니고 하수 배관에서도 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 뜯어야지. 원래대로라면. 못 찾았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해야 되고 하지만 오유는
저렴하게 한다. 아니 왜냐면 이게 뭐 인테리어 회사들을 많이 만나지만 설비, 누수에 대해서 사실 이거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건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지. 막말로 피트니스업에서 인테리어 안 해도 된대요. 누수, 설비만 진짜 내가 완벽하게 하면은 돈 얼마를 넣어도 다 그냥 안전빵으로 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그런 분들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왜 그렇게 돈 안 쓰지? 그러면 형 그래도 설비를 할 때 뭐 운빵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설비를 할 때 이 정도 이상의 거는 해놔야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게 있나요? 1차 방수, 2차 방수, 3차 맞아요. 방수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설비업자들이 하는 방수는 1차 방수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용기거든요. 1차에 그걸 끝낸다. 그렇지. 근데 상대방이 모르면 당하는 거지. 그치. 근데 1차, 2차, 3차 정도 해주고 뭐 우레탄 방수도 해주고 하면 그나마 낫지.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설비에 대해서도 공사를 맡겼어요. 이 정도는 사장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좀 봐라. 그러니까 몇 차 방수까지 진행이 됐는지 네. 물어보기라도 해라. 네, 물어보기라도 해라. 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 별도의 금액인데 소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쵸.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 돼 있는 곳에 간다. 그럼 그거 내 돈 내고 깔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데 건물주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 스프링쿨러가 안 깔린 경우가 최악이고 네. 그 다음에 뭐 헬스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네. 인테리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천장이 층고가 높은데 천장이 쳐져 있어. 그럼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설치가 돼 있겠지, 하향식으로. 네. 그러면은 천장을 까버리면 이걸 다시 다 상향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네. 근데 굳이 안 까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 디자인적으로 네. 고객이 원하면 까야 되겠지만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출이 유행입니다 하고 천장을 까버리는 순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은 그냥 깨지. 그냥 공중분해가 되는 거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구조를 짜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아무 생각 없이 구조를 짜면 그 소방에 대한 지식이 없이 짜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어느 부분은 비상구가 있어야 되고 탈출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 도면 짜고 공사를 다 끝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